네, 오늘은 돌출입 수술을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해하시는 점은 과연 내가 입이 나온 것이 맞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네, 사실 뭐 딱 봐서 입이 나왔으면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입이 나온 것은 코나 턱 끝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로 입이 나왔어도 코가 높으면 입이 덜 나와 보이고요. 또 코가 낮고 또 턱이 뒤로 많이 빠져 있으면 훨씬 더 입이 많이 나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평가가 되어야 되고 정면도 중요하지만 측면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서 판단을 한다면 단순히 자를 가지고 코하고 턱을 대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측면 90도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질문은 입이 나온 건 알겠는데 교정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인지 아니면 돌출입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네, 환자분들이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찰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교정 전문 선생님한테 먼저 가냐, 또 수술을 위주로 하는 선생님한테 먼저 가냐에 따라서 판단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양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치료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걸 되돌이켜서 다른 치료 방법을 하기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치료 방법을 결정하더라도 또 이 치료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는 그 다음에 또 연속된 다양한 상담을 통해서 또 다양한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점은 입이 나온 것도 알겠고 돌출입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과연 얼만큼 넣어야 되냐? 혹시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고 또 너무 안 들어가서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이 얼만큼 나왔고 또 어느 정도 입을 넣어야 될지는 이전에도 그 CT를 통해서 계측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돌출입 수술을 할 때는 발치를 통해서 수술할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최소 3mm에서 최대 7mm 정도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중에서 4mm를 넣을지, 5mm를 넣을지, 5.5mm를 넣을지는 치과 선생님과의 협진을 통해서 이동하는 양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 보이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윗입술의 두께나 또 이런 피부의 긴장도, 탄력성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은 정도로 입이 나와 보여도 나이에 따라서 이런 연부 조직의 상태에 따라서 입을 넣는 양을 정해야 되고 그것을 잘 맞춰서 수술을 한다면 너무 입술이 납작해지거나 또는 너무 입이 들어가 보이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이 덜 들어가 보이는 경우는 사실 네, 돌출입 수술을 했을 때는 그렇게 잘 생기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적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궁금해 하시는 점은 돌출입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가 위험한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마취약이 들어와서 대사가 돼서 몸에 빠져나가고 또 수술 중에는 폐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감기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폐렴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건강하신 분들은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수술 시간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마취 자체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혈압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출혈량을 줄일 수 있고 또 입안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그런 수술 부위에서 나오는 피나 또는 입안 세척을 하기 위한 물들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들을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좀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는데 혹시 수술하고 나서 입천장에 구멍이 나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하는 돌출입 수술은 입천장에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입천장에 구멍이 나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이 수술에 대한 숙련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기구를 거칠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막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뼈 삭제를 많이 하면 앞쪽 뼈와 뒤쪽 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쪽에는 점막만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뼈 삭제를 많이 하면 또 이런 입천장에 구멍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보여드린 CT에서처럼 앞쪽 뼈와 뒤쪽 뼈 사이에 딱 필요한 만큼만 뼈 삭제를 하고 이동을 시키게 되면 뼈하고 뼈 사이의 틈이 거의 남지 않아서 금방 뼈가 아물게 되고 뼈하고 뼈 사이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사 점막이 없더라도 구강과 비강이 통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더 정교하게 할수록 입천장에 구멍이 생긴다거나 입천장과 콧구멍이 통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예전에 교정을 했는데 수술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릴 때 치아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냥 치아만 다듬는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열만 맞춘 교정을 했다면 돌출입 수술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치 교정을 하셨다면 치아의 개수가 줄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추가 발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역교정을 해서 공간을 만들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가능하다면 추가 발치를 하지 않고 역교정하는 것이 건강한 치아를 조금이라도 더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역교정을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고 어차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플란트나 이런 치료를 받으실 예정이신 분들은 추가 발치를 통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은 교정 치료 대신에 돌출입 수술을 결정했는데 왜 수술하고 나서 또 교정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돌출입 수술은 발치를 하고 이 남는 7에서 8mm의 공간을 다 뒤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뭐 3mm부터 시작해서 7mm 정도까지 앞쪽을 필요한 만큼만 뒤로 넣기 때문에 뼈하고 뼈는 맞닿더라도 치아 사이에 공간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치열을 빈틈없이 메꾸기 위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사 이 빈 공간을 다 이동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치열의 앞쪽 폭과 뒤쪽 폭에 단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치아 교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게 치아 교정 대신에 뭐 보철 치료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건강한 치아가 많을수록 가능하면 교정 치료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출입 수술을 하고 싶은데 턱끝은 딱히 하고 싶지 않다. 턱끝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턱이 조금 작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턱이 작은 것이 얼굴이 작아 보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턱끝을 전진하지 않고 입만 넣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반대로 여성분인데 턱이 조금 넓거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턱끝이 더 넓어 보이거나 아니면 길어 보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턱끝을 줄이는 그런 수술을 반드시 같이 해줘야 수술 후에 턱끝이 넓어 보이거나 커 보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고요. 반대로 입이 많이 나오고 무턱이 심한데 돌출입만 한 경우에는 돌출입의 개선 효과가 그다지 크게 안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턱끝을 전진하는 수술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술하시는 분들을 보면 턱끝에 아무 수술도 하지 않고 돌출입만 하시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 이상은 턱끝 전진을 하든지 아니면 턱끝을 줄이는 그런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돌출입 수술은 입이 나와서 하는 수술이지만 결국 이 수술의 완성은 턱끝의 위치와 모양이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이 나와 보인다고 입 수술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 비율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돌출입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